안녕하십니까. 건설업 전문 세무사 노무사 주영진 세무사입니다. 건설업 부가가치세법 중에서 오늘은 중간지급조건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중간지급조건부는 한마디로 공사 완료와는 공사 진행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계약 시부터 해서 대가를 언제 받기로 했다라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계약일로부터 해서 인도일까지 6개월 이상이다라고 하면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이 되려면 대금을 3회 이상 분할해서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6개월 이상이냐, 계약부터 인도일까지입니다. 잔금일이 아니라 인도일까지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약정을 해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대금을 3회 이상 나눠서 이제 받기로 한 세 가지 조건이 완성됐을 때의 의미입니다. 사례를 보면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렇게 해서 나눠 받기로 했죠. 대가를 세 부분 나눠 받기로 한 건 맞는데 계약금부터 이제 인도까지 기간이 6개월이 안 되죠. 중간지급 조건부가 안 됩니다. 안 되면 어딜 가냐? 원칙적인 경우 인도일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중간지급 조건부인 경우 거래시기 두 개를 보면 이제 조기 준공이 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중간지급 조건부가 충족이 됐었는데 이제 인도를 빨리 하는 바람에 계약금부터 중도기까지 6개월 미만으로 되는 경우는 그런 경우는 원래는 중간지급 조건을 충족했는데 조기 준공이 돼서 인도까지 기간이 6개월 미만이 되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이게 미충족하는 거냐? 그렇게 보지 않죠. 조기 준공이라는 건 예측 불가능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이미 부분의 공급 시기는 적법한 것입니다. 다만 기발행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 대금에 대해서는 이제 조기 준공일인 그 날짜로 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되지 약정에 의한 뭐 준공일 그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은 아니겠죠. 다음에 상가 분양대금의 공급 시기는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돼서 대가를 받기로 정한 날에 이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거죠. 상가 분양은 그 대금 지급 시기가 미리 약정에 의해서 있는 거지 공사 뭐 진행에 따라서 기성고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완성도 기준이 아니라는 거죠. 다만 이제 선납을 했다라고 하면 선납 받은 날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잔금이 의 공급 시기는 잔금을 중간지급조건부로 했다. 즉 6개월 이상 계약부터 인도까지 6개월 이상이고 대가를 3회 이상으로 나눠 받기로 했다. 진행하고 상관없이 이렇게 하면 계약서에 잔금 지급 일자를 명시하지 아니하고 막연히 입주시라고 표시를 하는 경우가 있지요. 왜냐하면 그 입주 진행과 사실은 이게 대가 부분은 사실상의 연결성이 있겠죠. 실무에서는. 그러나 이제 중간지급조건부라는 것은 진행을 아예 무시하고 약정의 기간으로만 설정했기 때문에 현실에서 좀 동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하고 타협하기 위해서 잔금 지급 일자를 입주시라고 표현을 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면 언제 세금계산 발행이 이루어져야 되냐? 입주 통보라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기간을 봅니다. 입주 통보 시 당연히 있겠죠. 이런 결자. 그래서 입주 지정일 또는 입주 기간 종료일까지 잔금을 청산하고 입주했다. 그러면 실제 입주한 때. 그런데 청산을 안 했으면 잔금을 주지 않았다. 그러면 입주한 때를 기준으로 하는 거고 또 청산하지 않고 실제 입주도 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용 가능한 때를 공급 시기로 해서 세금계산을 발행하면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이게 상가 분양까지 이루어지는 건설을 하고 나서 분양까지 이루어지는 경우에 대한 부분입니다. 관급공사의 성금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무조건 이제 중간지급 조건부로 보아가지고 이 성금은 성급금을 지금 받기로 한 때를 세금계산서 발행 시기로 하면 됩니다. 완성도 기준으로 하는 공사 선금, 기성고의 진행 기준에 따라 충당하는 그런 패턴이 아니라는 거죠. 다음에 원래는 중간지급조건부가 아니었는데 계약의 변경이 없이 중간지급조건부 사실상 요건을 충족하였다.
라고 하더라도 중간지급조건부로 볼 수 없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중간지급조건부는 약정에 의한 것이다 라는 부분이죠. 근데 중간지급조건부라는 것은 지금 배우고 있는 중간지급조건부라는 것은 그 용어는 어디서 쓰이는 거냐? 완성도 기준 조건부와 마찬가지로 부가세법상 쓰이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부가세법상의 그 세금계산서 발행 시기와 관련돼 있는 요건이지, 이 법인세를 신고할 때는 이런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 진행 기준을 적용합니다. 진행률, 그것은 원자재 투입 비율을 얘기하는 거죠. 원자재 등, 뭐 노무비 등 다 투입 비율을 얘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제 1년 미만의 단기 공사에 대해서는 이제 완성 기준을 적용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용어를 구별하셔야 되는 게 부가세법상 완성도 기준이나 중간지급조건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 완성도 기준이나 완성도 기준이나 중간지급조건부는 부가세법상 세금에서 발행할 때 쓰이는 기준이고, 진행 기준이나 물론 이제 여기 완성 기준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완성 기준, 이 부분들은 법인세법상의 부분입니다. 완성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으로는 1년 미만 단기 공사에 이제 적용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중간지급조건부에 대해서 세금계산서 발행 언제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상입니다.